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상 단기 바닥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되면은 바닥을 잡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주도 섹터가 좀 변화가 생기고 있죠. 피해야 될 섹터와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될 섹터 이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채비 차트를 보시면, 자, 이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볼린저 밴드의 이런 하단 상단 움직임에 잘 들어맞습니다. 어떤 호재가 터져서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럴 때는 볼린저 밴드 바깥쪽을 타고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죠. 자, 이거는 이제 매수세가 완전히 압도를 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수세가 압도를 했다, 아주 강력한 힘 있는 세력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라는 게 되겠죠. 그만한 어떠한 이 기대감,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재료가 나와야 되죠. 특히 HIB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스토리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형성. 여기는 이제 나노코박스였고, 여기는 리보세라닙이었죠. 자, 여기 리보세라닙이고, 리보세라닙이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각도를 크게 그리면서 밀고 올라가는 이런 에너지는 아주 강한 세력이 들어와서 강력하게 단기 상승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각도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뻗어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주가 흐름대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 정도 맞으면 반발이 일어나죠. 볼밴 하단을 맞으니까 반발이 일어나죠. 자, 후행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으면 좀 반발이 일어납니다. 보통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특별한 호재, 당장에 아주 강력한 호재가 있지 않은 일반적인 흐름이 진행이 될 때 시장의 분위기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는 보조지표도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볼밴 하단에 터치하니까 반발 매수, 터치하니까 반발 매수 나오죠. 자, 여기서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하방으로 하나 둘 밀었죠. 그래서 이 개인 골파기라고 했죠. 제가 이거는 골파기가 나왔고 정군 매수하라 구간이 들어왔다 라고 본 그런 이유입니다. 억지로 하락시켰죠. 이렇게 하락이 일어날 만한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미 털기가 강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고 매수세 들어와서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수준까지 와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이제 억지로 두 개 내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볼밴 하단이라는 근거 하나, 그 다음에 쌍바닥이, 단기 쌍바닥이 나오기 직전이죠. 이 정도로 잡는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28,000원대 정도 되니까 여기서 이제 28,000원까지 한번 내려온다. 그러면 이 볼밴은 밑으로 밀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면 직전 저점 쌍바닥 라인하고 볼린저 밴드 하단하고 거의 맞닥뜨려지는 수준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뭐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28,000원 수준 되면은 볼밴 하단에 터치를 하고 반발 매수세가 충분히 유익될 만한 상황이 되죠. 볼밴 하단 플러스 단기 쌍바닥, 거기다가 레인지로 봤을 때 바닥권이다, 바닥권 이라고 볼 수 있죠. 상층권, 뭐 이런 성층권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닥권의 볼밴 하단의 단기 쌍바닥,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은 크게 걱정할 만한 위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악재가 터졌거나 그런 것도 없죠, HB.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은 이 합병이라는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합병 호재 다 까먹고, 그리고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왔죠. 바이오 쪽에 매수세 좀 들어오는 강한 모습 보였는데, 보이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보였습니다. 똑같은 흐름이죠. 조정, 상승, 조정, 똑같습니다. 바이오 섹터에
시총이 좀 큰, 그리고 공매도들이 많이 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 셀트리온 그룹과 HLB 그룹의 주가 움직임이 거의 유사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핸들을 잡고 있는 핸들링 주체는 공매도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매도 세력.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에 메이저 세력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러고 이제 한번 밀어올릴 때 아주 강력하게 밀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HLB는 이 재료 가지고 밀고 올라가는 힘이 있죠. 단기적으로 차트로 봤을 때는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정도 되면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더 내려간다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별로 없다. 내려가면 그냥 내려가는가 보다. 단기로 보고 아이고 이때 살 거 저때 살 거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잖아 했는데 실제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 내려가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또는 근데 여기서 매도를 해놨다가 만약에 안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단기 쌍바닥 잡고 올라가겠다. 단기 쌍바닥 잡고 여기서 더 밑은 허용하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여기도 지금 쌍바닥 잡고 단기 쌍바닥 잡고 레벨을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메이저 세력들, 결국은 얘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메이저 세력이 이제 공매도 세력이죠. 자, 얘들이 이제 올려버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다. 내린다면 내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다. 9월, 10월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피해야 될 섹터는 2차전지는 피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계속 제가 이거는 좀 피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피하는 게 좋다는데도 주가가 잘 안 무너지니까 좀 조정하면 올라간다, 조정하면 올라간다, 이런 학습이 잘 돼 있죠. 그런 학습이 잘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많이 내렸기 때문에 또 반발 매수 들어와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워낙에 세죠. 워낙에 힘이 센 종목들이기 때문에 워낙에 좋습니다. 힘이. 자, 그런데 지금 이벤트가 끝이 났죠. MSCI 지수 편입이 되었죠. MSCI 지수 편입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상당히 물량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편입이 되면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많이 편입했는데 얘들이 그러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손해볼 거냐? 손해 안 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해도 얘들이 짠 겁니까? 이걸로 손해보게. 그러면 요렇게 한 거 해칭을 하겠죠. 해칭. 공매도로. 공매도 미친듯이 쳐버리면 되는 겁니다. 미친듯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비용 많이 샀지만 사가지고 공매도한테도 많이 빌려주고 나도 공매 칠 거야. 그래서 공매를 계속 쳐서 쭉 내리면 이거 산 거 이제 공매 치고 매도하고 공매 치고 매도하고 공매 치고 그렇게 내리치면은 손해 안 보겠죠. 손해 안 봅니다. 해칭할 수 있는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많이도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미래 성장성을 보고 이렇게 많이 랠리를 펼친 겁니다. 미래 성장성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라는 부분은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못하죠. 맞습니다. 맞는데 주가가 이미 그런 부분을 반영을 오버슈팅할 수준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큰 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 내려갔다가 다시 크게 회복을 세게 하지는 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좀 올라가다가 다시 밀려버리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에코프로가 편입이 되었죠. 편입이 되었다. MSCI 지수 편입이 되었고 이제 공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걸 매도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작전주처럼 확 내려갈 거냐? 그렇게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할 기회는 계속 준다. 그래서 이거 지금 라이브 할 때 요 날이었죠. 요 날. 바로 이거는 위험하다. 이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다음 날 바로 현실화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얘들은 건들면 안 되는 게 2차전지가 좋긴 좋지만 저렇게 이제 크게 단기에 15배 올라간 수준, 에코프로 같은 게 그렇죠. 그런 수준까지 만족시킬 만한 실적을 단기에 계속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겠죠.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앞으로는 전기차 계속 많이
점점 점유율이 높아지겠지만 당장 실제로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경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 너도 나도 다 전기차 사는지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실적이 정말로 엄청나게 급격하게 정말 급증할 거냐라는 거죠. 지금 뭐 광기어에서 올라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보시면 지금 영업이익이 1,700억 나왔죠. 1,700억. 1,700억이 나왔는데 작년 6월달 2분기 보면은 1,700억이죠. 또 1,700억. 그러니까 컨센 대비해서 컨센보다 낮게 나왔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전기차야.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실적이 이렇게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랐죠. 자, 그런 상황이고 3분기 예측치도 보시면 영업이익이 1,390억 컨센 나오죠. 작년에 2,000억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성장이 아니고 줄어들죠. 지금 성장이야 계속하겠지만 정말로 15배 1년도 안 돼서 15배까지 정말 내달린 그런 수준의 성장을 정말 보여줄 거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뭐 좋아질 거야, 계속 좋아질 거야 한데 전기차가 만약에 생각보다 좀 팔리는 게 좀 더디게 나온다면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실망하겠죠. 아무래도 야 그렇게 될 것 같아 가지고 막 올라갈 것 같아서 주가를 10만에서 150만원까지 올려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좀 팔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정했다가 다음에 이제 전기차 다시 성장한다 그러면 조정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많이 내달린 게 계속한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자, 지금 외기업 매도도 나왔고 전기차가 이제 좀 별로 안 좋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자, 지금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매우 나오고 있는데 근데 요게 왜 그렇게 이제 좀 별로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느냐. 지금은 돈들이 풍선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로 돈이 계속 들어가려면 이 모멘텀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계속 2차전지 모멘텀이 15배나 오른 상태인데 더 100배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어. 쉬지 않고 매월 올라갈 거야. 그런 모멘텀이 생겼는데 그런 모멘텀이 딱히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뭐 지난주에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 가격 올렸다 이런 소식으로 5%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런 와중에 지금 이 삼성전자라는 엄청난 블랙홀이 생겼죠. 돈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삼성전자 15,600원이 아니겠죠. 삼성전자 하반기에 그러면 엔비디아 뚫었기 때문에 투자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 소재주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비중이 크죠. 시총으로 보면은 비중이 전기차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훨씬 크죠. 근데 삼성전자 하나가 아니죠.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서 나올 거냐라는 거죠. 어디서 나올 거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요거 이제 많이 올랐다. 이거 이제 수익 실현 좀 하고 이제 얘는 공매도 쳐서 공매도 좀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 마련해서 큰 호재가 발생한 삼성전자 엔비디아 지금 이 생성형 AI 반도체 뚫었다. 이 소식은 상당히 강력한 소식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크게 발생했다 라고 보시겠죠. 모멘텀이 크게 발생을 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돈의 흐름이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빼겠죠. 그러면 가장 지금 수익을 많이 낸 곳에서 돈을 뺄 겁니다.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빼가지고 그동안에 2차전지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오를 동안에 얘는 오르지도 못했죠. 이거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이제 얘도 좀 가야 되겠다 하겠죠. 엔비디아도 230% 시총 훨씬 큰데도 230% 이상 올랐는데 얘는 못 오른 이유가 이제 해소가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돈들이 계속 좀 집중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많이 오르는 상태에서는 또 흔들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자, 당분간은 이제
추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이 모멘텀이 강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 모멘텀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매수를 할 만한 시점이다. 올랐어도.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는 조금 놔줄 시점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